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 런티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시간 새벽 5시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1분기 매출은 23빌리언 정도가 나왔어요. 우리 돈 한 30조 원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24%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매출은 더 많이 나왔어요. 소폭 상회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영업이익률이 꽤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한때는 20%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11.4%까지 지금 떨어졌고요. 자, 역시 마진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시장 컨센서스와 비슷한 논갭 EPS를 보여주었어요. 주당 0.85불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였던 0.86불을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1%라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마진율의 하락 때문인지 테슬라는 애프터에서 3.3% 정도 빠지면서 지금 174불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파이낸셜 서머리라고 해서 테슬라 1분기 실적을 요약한 그런 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2023년 1분기랑 2022년 4분기랑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자, 이거는 1분기고요. 이거는 2022년 4분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이 첫 부분에 있습니다. 현재 이번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 이 첫 부분을 보면요. 실적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차 매출액, 두 번째는 에너지 매출액, 세 번째는 서비스랑 other revenue라고 해서 다른 기타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였던 2022년 4분기를 보면요. 자, 제일 첫 부분에 오토모티브만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차 매출액과 자동차 그로스 마진율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 그로스 마진율이 전분기에는 25.9%였어요. 여기 보시면 퍼센트지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보면요. 첫 부분에 퍼센트지가 없습니다. 바로 자동차 그로스 마진율이 빠지고, 그러니까 오토모티브와 관련된 세밀한 사항들이 빠지고 이렇게 레버뉴를 크게 매출액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버렸어요. 자, 이는요 더 이상 전기차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천명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팔고 있다, ESS도 팔고 있다, 메가팩도 팔고 있다라는 것을 천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물론 좋은 시그널인 것만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제 자동차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랑 기타 서비스 사업에도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1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로서 역시 오토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에 있어의 총 매출 이익률, 오토 그로스 마진율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게 시장 컨센서스가요 21.1%였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도 이게 20% 이상 가능할 건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자, 뭐 나쁘게 말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의도가 어떤 건지 확실치 않아요. 에너지 회사인 것을 천명했는지. 물론 테슬라는 향후에 자동차보다 에너지 매출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아직까지는 자동차의 매출액이 에너지 매출액의 10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알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이 숫자가 좀 안 좋아서 숨기고 싶은 건지 에너지 회사를 천명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뒷부분에 보면요,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를 보면 자동차만의 매출액이 나오고요. 자,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의 매출 원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자, 자동차의 그로스 마진이 나와요. 2023년 1분기를 보면 자동차 매출액이 19.9빌리언, 그러니까 20빌리언에 달합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가 15.7빌리언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한 3빌리언 정도 이익이 나옵니다. 그로스 마진이 3.1빌리언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로스 마진을 매출로 나누어 보면은 그로스 마진율이 나오겠죠. 오토모티브 그로스 마진율 AGM이 16.5%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AGM 21.1%까지 기대한 월가에서 테슬라가 16.5%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실망스러운 그런 숫자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뒷부분에 조그맣게 나왔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월가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의 일을 잘 파악할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잘 파악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마진율 측면에서 특히 자동차 마진율 측면에서 아쉬운 실적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좀 크게 빠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뜯어보면요. 자, 1분기 레버뉴 23빌리언이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24%의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자, 테슬라가 원래는 전반적으로 판가가 워낙 자동차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자, 딜리버리가 한 20% 성장하면요, 매출액 50% 정도 성장을 보여왔는데 이제 좀 거꾸로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딜리버리 성장률 대비해서 매출액 성장률이 좀 미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어쩔 수 없죠. 가격 인하를 많이 단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괄목할 만한 부분은 최근에 고비용, 고금리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경영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자, 그러니까 판매 및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1.8빌리언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매출액이 24% 늘어날 때 판관비는 오히려 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정말 대단한 경영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판매 및 관리비는 변동비로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게 되면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항목인데 테슬라는 이를 오히려 감소시켰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차량 가격 인하가 1분기에 극심하게 이루어졌죠. 15에서 20% 가까이 차량 가격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자, 농계 BPS는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21%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0.85불, 전년 동기에는 1.07불이었는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에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니까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익이 좀 떨어짐에 따라서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현금의 증가도 좀 미진했어요. 자, 0.4빌리언 정도, 우리 돈 한 6천억 정도, 약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증가하는 규모인데요. 자, 그 전에는 뭐 3조 원 넘게도 증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2022년 3분기였죠. 자, 이때 대비해서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으로 좀 현금의 증가가 좀 감소를 했다, 증가분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업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좀 감소하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최근 기가 네바다 확장이라든지 기가 멕시코 건설이라든지 4680 램프업이라든지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 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증가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현금이 증가하는 분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전체적인 현금 흐름은 좋습니다. 계속해서 현금은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 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2빌리언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 돈 거의 30조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보릿고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해요. 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지만 그 증가율이 좀 감소하는 모습인데요. 이는 역시 차량 가격 인하에 기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강달러 영향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게 되면 달러로 환산해서 매출과 이익을 인식해야 되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달러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역시 여기 보시면 Reduced ASP라고 적혀 있죠. 바로 역시 차량 가격 인하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원가 상승도 나와 있고요. 4680 램프업에 따른 코스트도 많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캐시 증가분이 441밀리언, 자, 우리 돈 5천억 원 이상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퍼레이셔널 서머리를 보면 모델 SX가 역시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비싼 차량으로서 뭐 거의 우리 돈 대당 1억 2천만 원이 넘는 차량들이죠. 자, 이 차량의 생산이 약 2만 대 정도 이번 분기에 이루어졌지만, 자, 1만 대 정도밖에 딜리버리를 하지 못했어요. 특히 2022년 3분기에 상당한 이익률을 보여줬는데 이때보다도 오히려 쪼그라드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뭐 차량 생산은 거의 비슷했어요. 작년 3분기랑. 하지만 작년 3분기에 19,000대 정도 인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10,000대밖에 인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설명에 따르면 지금 선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에 실려 있는 차량들이 많아서 아직 최종 인도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는 당연히 테슬라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량 대비 인도량이 한 절반에 그치면서 마진율에 상당히 이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게 한 15,000대에서 18,000대만 인도됐더라도 대당 주당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0.9불도 넘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역시 괄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메가팩 매출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SS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60%나 늘었어요. 이번에는 거의 3.9GW시 3,889MW시를 지금 인도를 했습니다. 자, 3.9GW시는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해요. 현재 레스로프 공장, 캘리포니아 공장의 캐파가 연간 40GW시에 이르르니까 아직까지는 약 1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괄목할 만한 부분은 슈퍼차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한 전년 동기 대비 30%, 계속해서 30%씩 증가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깔려야지 계속해서 테슬라의 구매 요인이 상승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체 딜리버리는 전년 동기 44%나 증가했지만 모델 SX 판매가 좀 이번에 좀 미진하면서 마진율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고요. 테슬라는 인도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무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분기에 최고 기록의 생산율을 기록을 했다 하지만 세 번째 달, 즉 3월 달이죠. 매 분기 마지막 달에 딜리버리 푸시를 하지 않겠다, 부드럽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딜리버리 푸시, 그러니까 밀어내기 인도를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인도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선적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량이 아무래도 좀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 있어서는 이번 1분기에 논 픽업 비어클, 그러니까 픽업 트럭을 제외하고는요,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던 모델 Y가 미국 1위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680 셀도 지금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다, 개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부분이 여기 빨간색 부분인데요. 사이버 트럭 생산을 위한 설비들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궤도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기가 상하이와 관련돼서는 현재 풀 캐파시티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생산량 증가는 지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75만 대 정도의 기가 상하이 캐파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100만 대까지도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아쉬운 대목이죠. 아무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럼에 따라서 태국 쪽으로도 기가 상하이 물량을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가 상하이 여전히 우리의 주요한 수출 허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가 베를린 유럽 상황과 관련해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베를린의 모델 Y 캐파가 연간 35만 대에 이르렀습니다. 모델 Y 캐파는요, 텍사스보다 베를린이 더 빠른 모습이에요. 텍사스는 25만 대인데 기가 베를린은 35만 대를 보여주고 있고, 주당 5,000대 캐파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지금 모델 Y가요, 유럽 지역 통틀어서 지금 베스트셀링 비어클로 등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미 지역은 약 캐나다 포함해서 4%대 시장 점유율, 유럽은 2%를 넘었고 중국도 2%를 넘어가려는 모습입니다. 자, 이는 전기차만으로 한 게 아니라 내연기관 통틀어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테슬라 볼 수 있고, 이 캐파시티를 다 합하면 200만 대 캐파에 도달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베를린은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은 65만 대 캐파, 텍사스를 포함하면은 90만 대 캐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베를린 35만 대, 기가상이 75만 대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FSD 사용자는 40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FSD에 따른 그 운행거리가 150 밀리언, 자, 1억 5천만 마일에 이르른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마일리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표현에 따르면요, 자, AI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역시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이다, 유일한 어프로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방향성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FSD 베타 11.4 버전까지 나왔죠. 11 버전이 나오면서 고속도로 주행까지 싱글 스택으로 지금 통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역시 지금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선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센트리 모드, 도그 모드, 스포티파이, 비디오 스트리밍 그리고 OTA까지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더 발전시킬 거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네요. 테슬라의 또 의견에 따르면요, 전기차를 수익성 있게 생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다, 챌린저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생산 효율성을 통해서 원가 절감에 나서고 있고, 최근 인베스터 데이 때도 얘기했지만 45V 구조로 자동차 구조를 변경시키겠다라고 보고 있죠. 현재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12V 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동차에 있는 전자기관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이버트럭부터는 45V의 플랫폼을 채용을 한다라고 해요. 이 아키텍처를 채용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에너지 절감을 이루어낼 수 있다, 코스트 절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테슬라는 보고 있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 2022년에 30%라는 원가 절감을 이루어냈다라고 합니다. 자, 역시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볼 거는 역시 에너지 스토리지 ESS 메가팩의 실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분기에는 3.9GWh를 인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0%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자, 이 성장률로 보면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막대가 급속하게 솟구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로켓팅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레스로프 공장,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금 유일한 메가팩토리 공장인데요. 자, ESS 메가팩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게 캐파가 연간 40GWh에 이르는데 지금 3.9GWh니까 약 한 10%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가동률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자, 일 생산 12대의 메가팩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메가팩 캐파가 40GWh 1만 대니까 한 1,000대 정도 이번 1분기에 인도를 한 것으로 인도에서 설치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1만 대 40GWh를 모두 생산해서 인도를 하게 되면 한 4빌리언 정도 순이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이번 분기 논계 순이익이요, 한 3빌리언 정도밖에 안 돼요. 2.9빌리언. 자, 그러니까 메가팩이 풀캐파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큰 이익인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지금의 순이익의 뭐 2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는 1,000대 10%만 이번 분기에 인도를 하면서 0.4빌리언 정도 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이번 1분기 15% 정도 이익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솔라 역시,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역시 40%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지만 전분기 대비에는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모습이고요. 자, 서비스 부분은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올타임 하이 맞죠? 역시나 중고차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슈퍼차징에 따른 그 수수료도 역시 포함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작은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차저와 관련된 부분은 역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향후 전망입니다. 역시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테슬라는 볼륨 측면에서 180만 대 여전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평균 성장률 50% 달성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캐시 현금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로드맵이라든지 캐파시티 증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가 멕시코 증설이나 기가 네바다 증설, 그리고 상하이 메가팩 공장에 이르기까지 돈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핏 측면에서는 산업 최고 이익률을 유지한다라고 해요. 어쨌든 자동차 산업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는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영업이익률 11%대인데요. 이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히 산업 최고 이익률 유지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프로덕트, 향후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사이버트럭을 들 수 있겠죠. 사이버트럭은 올해 연말에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못을박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역시 3세대 플랫폼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델 2가 되겠죠.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 저가형 차량까지 현재 개발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역시 모든 것을 직접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 통합화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쓰입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CRM, ERP, HCM, MES, SCM, WMS.
자, 이런 것들은 공급망 관리에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자체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자체 개발을 하는데 서플라이 체인, 매니팩처링, 프로덕트, 서비스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자체 개발해서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효과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 업체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아낄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세브로 유명한 ERP 시스템을 들 수 있겠죠. SAP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고, 맞춤화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자, 리드 타임 역시 줄일 수 있다. 역시 맞춤화된 소프트웨어니까요. 자, 의사결정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생산 효율성을 더 달성할 수 있는 거고, 역시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죠. 외부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객 정보라든지 사내 주요한 기술적인 정보도 그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테슬라의 볼륨과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최근에 아쉬운 부분은 차량 가격 인하와 매크로 상황 악화에 따른 이익률의 저하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이 파란색 맥대의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따른 현금 흐름 역시 좀 감소하는 모습이고요. 프리 캐시플로우 역시 감소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넷 인컴과 에비타 역시 계속해서 양의 흐름, 흑자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증가율이 좀 감소했다는 건 역시나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역시 여기 마진율의 하락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6개월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엔비디아는 최근 6개월 동안 135%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최근에 17.67%라는 하락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대비 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역시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뭐 매출액 성장률은 엔비디아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무래도 테슬라가 더 좋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는 여전히 매출액 성장률 한 40%대를 보여주고 있으면 한때는 이게 70%가 넘었는데 40%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자동차 카메이커들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요 거의 0%대예요. 자,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도 10%대 초반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40%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퍼레이팅 마진 때문에 엔비디아랑 이런 차이가, 주가 상승률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오토 인더스트리 카메이커들이 한 8%대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보일 때 테슬라는 그래도 한 14%대까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더 괜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S&P 500 기업들의 평균 오퍼레이팅 마진율이 최근 한 14%대 정도를 보여주었거든요. 자,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만큼 좀 떨어졌으니까 높은 그런 PER을 지금 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엔비디아는 아직도 20%가 넘는 오퍼레이팅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주가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테슬라가 마진율을 앞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크로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최근 계속해서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 역시 테슬라의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당분간 올해 내내 지속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기댈 만한 요인은 신제품인 것 같습니다. 신제품이 이제 나오지 않는 한요, 테슬라의 매출액 성장이나 마진율 성장에 좀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은 사이버트럭의 파일럿 생산 라인입니다. 파일럿 라인이니까 그 레고 조립하듯이 사람이 직접 조립하는 모습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사이버트럭의 바디 캐스팅이 유출되기도 했는데 여기 뒷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모양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역시나 파일럿 라인 생산뿐만 아니라 현재 대량 양산 체제 라인도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험 가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파일럿 라인 사진을 하나 더 볼 수 있고요. 자, 바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이버트럭 프로덕션 대량 생산 라인이 지금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되겠죠. 저걸 겨울에도 테스트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윈터 테스팅 사진인데요. 테스팅이 어느 정도 끝마쳐졌으니까 대량 생산 라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레스롭 공장입니다. 메가팩을 지금 1당 12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최소 50% 캐파시티까지 올라오면 좋겠어요. 지금은 약 한 10%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은 4680 셀 생산 라인이고요. 테슬라 주가가 지금 172불대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내년은 이 사이버트럭 출시를 기약을 하면서 주식을 잘 모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자, 워닝콜이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